그래서 오늘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 이제 오늘 주제는 그 돈이 웬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초기 기업 분들이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이 못 버니까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투자기관들이죠. 그래서 투자기관들이 그러면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지, 또 그 투자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어떤 데인지 아시는 부분을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벤처기업들은 야, 왜 돈이 시중에 많다는데 우리 회사에는 안 들어오냐 하는 거고, 투자자들은 야, 투자할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투자할 데가 없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금 시장에서는 그 갭이 존재합니다. 갭이 존재하는데 이 갭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쪽에서 자금을 가진 쪽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입니다. 상대를 안다고 해서 항상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시간과 비용을 써서 어차피 안 될 걸 시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공략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스킵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벤처캐피탈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 회사들마다 사업 아이템들이 다 다르시죠. 다른데 궁극적인 거는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커스터머에게 팔아서 수익을 얻는 모델입니다. 벤처캐피탈도 똑같은 회사입니다. 벤처캐피탈은 대신 여러분들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모델입니다. 투자 왜 안 합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을 하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즐거운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결혼입니다. 나중에 이혼할 걸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래서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지는 그 관계가 될 것 같으면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울고불고 할 것 같아 투자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연애할 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은 그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죠. 내 매력을 최대한 보여줘야 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일단 단점은 좀 숙이고 장점을 최대한 부각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을 유치할 때도 여러분들의 회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을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할 때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겁니다. 모든 투자는 위험이 있습니다. 돈 날릴 위험이 있죠. 그죠?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회사 망하면 돈 날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회사 잘 되면은 몇 배로 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을 때 돌아올 수익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벤처캐피탈 쪽에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벤처캐피탈이 어떤 상태인지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시중에. 2009년에 94개의 투자를 하기 위한 펀드가 만들어졌고 1조 4천억이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조 4천억이라는 돈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08년도에 약 400개가 넘는 회사에 투자가 됐습니다. 09년도에 500개가 넘는 회사에 투자가 됐습니다. 적지 않은 회사에 투자가 된 거죠. 그래서 8,600억이 이제 작년에 투자가 된 거예요. 됐는데 대략 보면 이제 한 업체당 한 16억 5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 요 투자 규모는 점점 이제 커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결성된 투자조합 보시면은 대략
주요한 투자 분야들이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오늘 아마 투자자들 미팅 하실 기업들은 대략 설립 이후 3년 이내 혹은 요 정도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큰 회사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하는 회사의 그 단계를 볼 때는 점점 더 이 초기 기업은 줄어듭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40%의 자금이 설립 이후 3년 이내 기업에 투자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28%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죠? 점점 이쪽이 늘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투자자들이 나빠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해보니까 실패를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다가 안 팔리거나 혹은 팔리는데 원가가 너무 높아서 뒤로 미치거나 이런 제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죽여야죠. 새 제품 만드시죠. 똑같습니다. 이게 수익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꾸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수익이 높으면 이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주, 우선주, 이제 이런 쪽도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투자자분들하고 협상을 하시다 보면 주식으로 투자하느냐, 전환사채로 투자하느냐, 우선주로 투자하느냐 이야기가 나오실 건데, 기업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없는 게 보통주입니다.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투자자의 권한이 커집니다. 그런데 보통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30%, 40% 이렇게 되다가 쭉쭉 줍니다. 왜 주느냐? 결국은 리턴에 비해서 계속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원죄이기도 하고, 또 그나마 지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선배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에 투자를 해서 많이 번 그 돈이 벤처캐피탈들이 먹는 게 아니고 다시 펀드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보통신이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뭐 일반 제조 이렇게 쭉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영화 쪽의 펀드가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 크게 차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건 이제 교육 쪽이 좀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 3, 4년 전에 교육 분야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인기 있을 때는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요 미국 거니까 뭐 참고로 보십시오. 큰 차이는 없는데 미국은 예전부터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투자가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보통 자금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유치의 첫 단추를 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벤처 기업과 이제 첫 만남을 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벤처 기업 쪽을 찾아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벤처 기업 쪽이 저희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투자가 될 가능성은 저희들이 갈 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내용을 알고 가는 거거든요. 스크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런데 투자자가 기업을 찾아서 가려면은 그럼 벤처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야 됩니다. 그죠? 전시회에 나가서 자기 제품을 선보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 잡지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걸 알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지 그게 투자자 눈에 띕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찾을 때 관련되는 전시회라든가 그 협회에서 나오는 자료들, 전문 잡지 이런 걸 쭉 서치하면서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망에 기업들이 걸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팅 하시고 나면은 뭐 서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저기
이덕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벤처기업을 해보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비슷합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있어야지 기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가서 원하는 상태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죠. 경영진입니다. 창업 멤버들 경영진, 그 회사를 움직이는 핵심 경영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죠. 이분들이 이걸 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캐피탈이 많은 회사들을 투자하지만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초기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오피델리티도 굉장히 초기에 받으셨죠. 투자를.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자가 생각했던 그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그 시장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공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는 단계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네오피델리티 바뀌었습니다. 네오피델리티가 디지털 앰프 칩, 디지털 앰프 오디오 쪽으로 하다가 결국 사실 그 시장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바꿨죠. 시장을 바꿨었고 최근에 이제 그 슈프리마라는 회사 있죠. 지문인식 쪽에 가장 큰 회사. 그 회사는 창업을 할 때 그 엔지니어 출신들 창업 멤버들이 처음에 만든 그 사업 아이템이 MEMS 쪽입니다. 그 미세 기술 쪽으로. 야, 이걸로 우리 사업하자. 이게 요새 뜬다 해서 만들었는데 1년 동안 개발하면서 1년 만에 접어버렸어요. 자기들이. 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1년 만에 접고 그 다음에 새 아이템들이 자기들이 찾은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냐 했을 때 지문인식적으로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아예 거기는 아이템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근본이 경영진입니다. 경영진이 그런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경영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그런 핵심 경영진들과 계속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 경영진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회사 자체의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는 기업들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사가 좋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작년에 1조 한 4천억 정도의 펀드가 만들어졌지만 그 펀드들의 성격은 다 다릅니다. 어떤 펀드는 초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어떤 펀드는 아예 영화, 공연 이런 쪽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펀드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뭐 바이오 쪽 기업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는 안 하고 IT 쪽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에 가서 아무리 투자해달라고 해서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각 펀드의 투자 재원의 성격을 파악하고 접근을 이제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이제 또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혼할 거리는 회사가 상장을 해서 주식을 팔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매각해서 자금을 해서 할 수 있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없으면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를 할 때부터 이 길을 미리 서로 협의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그 이혼거리를 뭘로 잡았냐면은 상장으로 잡았습니다. 기업 공개를 해서 야 그때 그럼 주식을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이제 08년도에 한 400개 정도가 투자가 됐고 09년도에 한 500개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그랬죠. 벤처캐피탈 쪽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08년도에 한 30 몇 개 정도가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작년에 한 60개 정도가 상장이 됐습니다. 올해 많이 되면은 한 80개, 올해가 좀 많이 되고 있죠. 한 8, 90개 정도 상장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이혼을 못해요. 이혼하고 싶어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상장이 안 되면은 우리 회사를 팝시다. 이걸 미리 이제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투자한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회사 경영진들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제시한 게 투자한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투자 자금을 뺄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매각으로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다. 아예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매각에 대한 나중에 이제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할 때 뭐 이거는 제가 보니까 뭐 따로 저기 기업분들한테 이거 안 드렸죠. 그죠? 그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SBA에 자료 요청하시면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잡다한 것들을 쭉 봅니다. 그죠? 회사마다 이제 다 다르긴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트렌드는 뭐냐면 일단 초기 기업은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분들은 예전보다 더 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 쪽은 여러 회사에 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좋은 몇 개의 회사에 돈을 몰아서 투자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받으면 간섭 많이 합니다. 그죠? 사실은 내용을 보는 거라고 하면은 마지막 그래서 자금을 받고 싶을 때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생각하십시오. 자, 진짜 자금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100가지도 넘죠. 그죠? 그래도 명확하게 가장 시급한 용도를 생각을 하시고 이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냐, 누구로부터 돈을 받을 거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야, 그럼 우리 회사가 남들이 돈을 넣을 만한 회사냐를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경우는 그런 회사로 만드셔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은 돈들이 나옵니다. 돈들이 나오는 가장 큰 자금원은 이제 3F라고 하죠. 누굽니까? 패밀리, 프렌드, 풀입니다. 바보. 이 바보를 엔젤 투자자를 미국에서는 풀이라고 합니다. 이 세 군데서 처음에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한 10년 전에는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요새 창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안 나옵니다. 집에서도 말리죠. 그 다음이 정부의 정책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초기에 정부 과제라든가 정부 정책 자금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조금 더 회사가 커지면은 이제 이런 투자자들, 벤처캐피탈 투자자들 그리고 은행 되죠. 근데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을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사정을 해야죠. 인간적으로 그냥 호소를 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뭐 떼돈 벌겠다고 돈 주겠어요, 그죠? 그러나 은행이나 벤처캐피탈은 다릅니다, 그죠? 벤처캐피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설득하셔야 되고 은행은 또 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이자 받고 원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오히려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큰 돈 버는 걸 은행은 원하지 않습니다. 큰 돈 벌어도 은행은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야, 안 망하고 나중에 이자 주다가 원금 돌려줄게를 설득을 해야 되고 벤처캐피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망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는 벤처캐피탈은 실패한 겁니다. 그죠? 벤처캐피탈은 차라리 망할 위험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라 하는 게 사실 또 벤처캐피탈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벤처캐피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날릴 리스크,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그 수익의 확률, 이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나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리스크와 성공의 가능성으로만 기업을 나누면은 안정적인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 실패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 또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상당히 어려운 R&D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그 결과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회사들, 또 어떤 회사들은 성공 가능성은 또 낮은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실패 가능성은 높고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죠? 제일 좋은 회사가 뭡니까? 성공 가능성은 높은데 실패 가능성이 낮은 회사가 좋죠. 여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은행은 어떻습니까? 은행성은 실패 가능성이 낮은 쪽을 좋아합니다. 그죠? 성공 가능성이 큰 쪽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과 접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을, 성공을 했을 때 과실이 얼마나 큰가를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벤처 기업들이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설명서라든가 사업 계획서, 회사 소개서를 가지고 벤처 캐피탈에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 벤처 캐피탈이 감동을 안 받죠.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원래 그걸 가지고 봤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돈을 막 넣고 싶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 그런 감동을 잘 안 받죠. 근데 그런 감동을 잘 안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목적이 뭔지를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사업 계획을 야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다 하고 줄 때는 벤처 캐피탈을 꼬시기 위한 겁니다. 그죠? 꼬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가장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마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정책 자금 받을 때도 쓰고 하니까. 그런데 벤처 캐피탈에 제시하는 사업 계획서의 결론은 요놈입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앞으로 요런 걸 해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벌게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논리적인 근거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이야기, 그 다음에 시장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이야기가 이거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런 설득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에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중심의 분들이 모여서 이제 창업을 하고 거기에 외부에서 이제 인력들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 만한 경험이나 역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에 뭐 거래를 하고 있는 회계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걸 잘 못 만들더라도 워낙 이런 부분들이 출중하면은 투자를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출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심사역들은 수백 개의 기업을 다 만나본 베테랑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우리 회사가 좋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정확하게 여러분들 회사나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을 가장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에 일하시는 분들이 마물박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벤처캐피탈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저 두루두루 조금씩 아시는 분들입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를 제외하면 두루두루 아시는 분들이고, 이 기업분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죠?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가가 만나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나보다는 하수다.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그 하수가 내가 하는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전문 용어 계속 이야기하고 투자를 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합니다. 다른 회사로 가요. 다른 회사.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회사. 여러분들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기준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기 위한 펀드가 있으면 이걸 이제 계속 회사를 찾으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A라는 회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라는 회사 괜찮아요. 더 좋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B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항상 이제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빨리 내 사업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잃어버리시죠. 또 이제 이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잃어버리셔야 돼요. 보통 이제 객관적으로 사업의 위험이나 단점이나 이거를 다 평가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약간 미쳐야 돼요.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받을 때도 그러면 안 됩니다. 투자를 받을 때는 냉정하게 시장 상황이나 회사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줘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자료, 데이터가 회사에서 이야기한 거와 심사역들이 따로 쭉 다 조사를 합니다. 그게 다를 때. 그래서 이쪽에서 나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나 이런 자료의 객관성은 철저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설사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야 이런 좀 불리한 데이터를 내가 줄 필요가 있냐 싶지만 그걸 제시를 해야 될 때는 그거를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시면 사업계획서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내용이 다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뭐 우리 시장이 이만큼 커진다는 것도 내가 생각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이제 많이 모으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결과가 결국은 이제 추정 이런 재무제표로 나오는데 이 재무제표가 나오기 위한 백데이터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투자 쪽에 거의 뭐 한 이제 20년 돼 가는데 제가 이제 받아본 사업 계획서가 몇천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거의 한 100개 정도는 뭐 한 3년간, 5년간 앞으로 이제 자기 회사들의 그 실적을 예상하는 실적을 합니다. 100개까지는 안 돼. 한 50개 정도는 3년 뒤에 1조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회사들 없죠?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백데이터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봤을 때,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결국 이제 투자자가 보는 것들이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몇십 장을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사실 집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는 일종의 회사 소개서처럼 생각을 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들이밀면서 이러니까 판단은 당신이 하세요. 라고 하면은 투자자는 피곤해집니다. 그죠? 그 투자자가 그 자꾸 머리 굴리려고 안 하죠. 투자자들이 머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서의 가장 키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제품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시장으로 나간다. 라는 게 키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요자들이 사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사는지. 그래서 엔지니어로 창업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좋은 제품 만듭니다.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요. 그래서 수요처도 합니다. 하는데 잘 안 팔리죠. 그러면 이제 신경질 내죠.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사냐. 미친 놈들 그러고 이제 막 신경질 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친 겁니다. 모든 제품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는 사람이 그런 제품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좋네. 좋다. 근데 굳이 쓸 필요 없네. 이렇게 되죠. 그죠? 굳이 쓸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품을 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죠? 그래야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베팅을 할 만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죠? 베팅해서 뭐 결국 개발이 안 돼서 망하던 제품 나왔는데 뭐 더 좋은 놈이 나와가지고 우리 게 안 팔리던 그래도 여하튼 보람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죠? 이 대표님이 이 부분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숫자가 나오기 전에 앞단계에 투자자가 보는 거는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수익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투자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요거 보통 다 스킵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만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서 회사를 딱 창업하면은 벌써 1년 전에 광주에서 그런 회사가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 다른 사람은 누가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뭐가? 내가 그럼 다른 경쟁자한테 투자를 하지 않고 당신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은 이제 투자를 받기가 쉬워지겠죠. 뭐 이런 건 다 그겁니다. 뭐 쭉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겁니다. 행복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행복하게 이혼을 시켜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돈만 꿀꺽 받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러면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케이스가 물론 이제 이게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대략 저희들 같은 벤처캐피탈들이 벤처기업에 한 10개를 투자한다 그러면 한 4개에서 5개는 말아먹습니다. 망해요 그냥. 돈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그냥 똔똔 비슷하게 좀 적게 돈을 돌려받거나 그거보다 약간 더 붙여서 받거나 그 정도로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몇 배 정도로 이제 나오죠. 그죠? 몇 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게 2개, 3개를 제외한 한 4개 정도의 어중간한 회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는 회사도 안 망해요. 사장님이 훌륭해서 또 월급도 연체를 안 합니다. 계속 줍니다. 근데 남는 게 없는 거야. 남는 게 없으면 투자자는 주주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야, 저가 안 되면 그럼 내가 당신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겨주마. 라든가, 그러면, 야, 내가 이거 해도 내 역량이 또 어느 정도 했죠. 했으니까 역량이 좀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러면 당신 거랑 우리 거랑 같이 해서 좀 이걸 잘할 수 있는 데다가 우리 같이 팝시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나중에 합의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초기 기업, 사실상 제품을 팔고 있지 않은 단계의 기업들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자기가 봐도, 야, 이게 좀 별론 것 같아 싶으면은 친구하고 가족들한테 일단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끝나서 제품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팔아야 돼. 근데 아직 제대로 팔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야, 이 제품이 좋다는 거 당연히 알려줘야 되죠. 야, 우리 돈만 있으면 찍어서 막 판다.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양산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이라든가 자금 흐름, 이런 부분을 이제 해야 되죠. 뭐, 이런 정도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오신 기업들은.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실 때 이제 기업 쪽에서는 첫 번째는 적절한 투자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괜히 엉뚱한 투자자 만나서 이제 뒷다리 잡아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투자자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제 인터넷이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협회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분야다 했을 때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할 만한 펀드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뭐 아마 알려줄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만나자 하고 들이미시면 안 됩니다. 만난 다음에 뭐 앞으로 내가 자료를 좀 드릴게요 하지 마시고 미리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사업계획서를 이쪽 투자나 이런 쪽 하시는 관련되는 쪽, 뭐 회계법인도 좋고 이런 쪽에 한번 검증을 받으십시오. 제대로 만드신지,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아니니까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만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예를 들어 1대1 미팅을 하기 위해서 만나신 그 기업의 뭐 대표분이든 CFO분 같으면 이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거 준비 안 합니다. 만났을 때 내가 투자자라면은 나한테, 우리 회사한테 뭐가 궁금할까? 이거를 생각하셔서 미리 거기에 대한 Q&A를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마련을 잘 안 하세요. 그 물건 팔 때도 보통 그렇게 합니까? 물건 팔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수요처 가기 전에 수요처가 야, 이런 걸 자꾸 물을 것 같아. 다 준비하고 자료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투자자를 만날 때는 오히려 그런 걸 준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는 확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의 본질은 단시간 내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회사가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제대로 못해서 손님들이 진열대를 지나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회사가 좋지 않으면은 포장을 잘 하더라도 손님이 와서 포장 까보고 그냥 갈 겁니다. 갈 거지만 좋은 회사면은 그런 포장도 열심히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아서 성장하시는데 크게 걸림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기업분들께서는 투자자들 미팅 하실 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투자자를 대표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쪽에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도 좀 편하게 물어보고 하면은 아마 답이 돼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